폭발이 있으면 당연히 화염도, 고열도, 거름도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절단면도 깔끔하고 TOD 장비에서도 고열을 못 봤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속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함정의 바다 11번째 출항합니다. 의뢰가 발사됐고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염과 고열, 거기에 천안함에는 거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삼천도시의 고열이 있었다면 천안함 반파 직후 TOD에 해수의 고열이 잡혔어야 하는데 없었으니까 폭발은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배를 볼 때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내부를 보면은 비닐 한 장 나풀나풀거리고 불에 탄 거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어뢰 같았어도 3000도가 발생했으면 그 내부가 떡이 돼서 다 녹아내려야 돼요. 케이블 하나 녹은 게 없다고요. 그래 놓고선 폭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이나 조작들도 유분수지. 정도껏 해야지. 그 정도로 해놓으면은 안 되죠. 반경 9m짜리 버블이 형성됐는데 고체가 터지고 기체가 되면서 팽창한 것이 버블이 9m가 돼, 직경 9m가 됐는데 이 안에 갇혀져 있는 3000도짜리가 어디로 가요? 올라가죠. 그대로 올라가죠. 물기둥이 올라가는 걸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다 녹여야 돼요, 내부를. 싹 다 녹여야 돼요. 녹은 흔적이 하나 없잖아요. 심지어 모든 케이블은 고무 피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다 심지어 녹아요. 유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케이블들은 비닐로 덮여서 지금도 가보시면 비닐 나풀나풀해요. 그 안에 나풀나풀한 비닐이 전혀 녹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폭발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는 말 장난치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가 TOD를 공개했단 말입니다. 사고가 난 35초 이후부터의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의 TOD에 수온 변화가 있는가를 체크하자.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게 천안함이 반토막이 나고 난 35초 후 영상입니다. 저기에 수온 변화가 없습니다. 왜 수온 변화가 있었냐? 전날 바닷물은 3도입니다. 영상 3도. 얼음물에 가깝죠. 영상 0도에 가까운 그 차가운 물 속에 어뢰가 터졌으면 온도가 몇 도입니까? 3000도. 3000도가 밑에서 터졌는데 물의 수온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과학의 과자만 아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이 실험 과정이 이번 영화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정재욱 고려대학교 물리학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4월 6일에 썼던 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된 버블제트 물기둥이 만일 있었다면 찬물이 아니라 반드시 고온 고압의 기체가 함께 분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또한 버블이 크게 팽창한 상태는 압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낮으므로 관성만 있을 뿐 선체에 압력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에서 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와의 대화 2017년도 영상을 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나의 해석에 잘 부합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위의 영상 13분 33초에서부터 호주 해군의 수중 비접촉 폭발 시험에 의해 파괴된 토렌스함의 절단면과 천안함의 절단면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다. 토렌스함의 절단면은 검게 그을리고 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분 34초 부분에 하나의 불기둥이고 화염기둥, 연기기둥이다 라는 말씀을 한다. 당연한 말씀이다. 군대와 국방부가 폭발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 황당한 일이다. 저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일반인 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폭발이 있으면 고열과 화염 그리고 거름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특히나 어뢰로 인해 피격돼 절단면이 시커멓게 변한 그림 1번과 붉은 세막대를 넣어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 그림 2번을 보여주면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선에 열 흔적이 없는 절단 흔적과 한미 격벽 보강제의 우상단으로 말린 흔적 등을 고려했을 때 수중 폭발에 의한 버블 현상으로 압력에 의해서 선체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간단하게만 답변을 합니다. 신상철과 고려대 정재호 교수 그리고 버지니아대 이성은 교수는 어뢰에 맞아 절단면이 타버린 배 사진과 간단한 실험을 근거로 비접촉 수중 폭발이어도 고열이 지나가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간략한 답변으로 대응했죠. 저라도 국방부 이런 대응을 접했다면
당연히 국방부에 의문을 던졌을 겁니다. 지금부터 사실 내용을 전하기 위해 2가지 사례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표적함으로 침몰된 미 해군의 DD-991 파이프함입니다. 올해 2방을 맞았는데 절단면을 보면 전선과 페인트 도장, 게다가 완충제까지 어느 하나 녹은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번엔 신상철이 제시한 토렌스함을 보겠습니다. 토렌스함 절단면의 경우 자세히 보시죠. 케이블 추정 물체는 녹은 게 아니고 쭉 늘어져 있습니다. 앞서 파이프함에서도 케이블이 늘어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리하자면 전선들이 늘어지면서 끊어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신상철 씨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파단되고 끝에 소성 변형이 있는 모습은 천안함 피해의 주요 원인인 비접촉 폭발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렌스함이 검은 이유입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토렌스함은 외연기관을 사용하는 함정입니다. 따라서 기관 내 그을림이 폭발과 함께 연돌로 올라왔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애초에 토렌스함은 비접촉 수중 폭발이 아닙니다. 접촉 폭발입니다. 셋째, 이것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어뢰 실사격 전에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함포와 미사일 실사격으로 인해 내부가 걸러졌고, 특히나 이것을 이유로 비접촉 수중 폭발 시 연도를 통해 분진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이런 사격으로 인한 구멍은 보이지 않고 어뢰 사격 전 다른 것을 쐈다는 서술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바꿔 TOD 고열 탐지 관련 내용입니다. 어뢰 피격 직후 찍은 IR 영상입니다. 해수의 고열 흔적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한미사일이나 함포 피격 IR 영상을 보더라도 고열은 포탄이나 미사일을 맞는 순간에만 볼 수 있고, 해수에서는 고열이 찍히지도 않고 심지어 2000파운드 항공폭탄을 맞고 두둥강이 나서 침몰하는 함정 주변에서도 해수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연구 자료인데 비접촉 수중 폭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엔 비접촉 수중 폭발 시 고열을 선체에 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접촉 폭발은 선체에 열을 전달하지 못하며 접촉 폭발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11번째 함장의 바다 모두 마치고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